고통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도전, 실패, 고난, 도전, 실패, 고난입니다. 뭐 중간에 성공하기도 하는데, 성공은 이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계속 수정을 하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성공한 거에는 아무런 결과적인 의미를 두거나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공을 자꾸 자기의 성공을 계속 뒤집어 보고 곱씹으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을 한다면 실패를 하면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죠.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또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공하는 거고, 성공하면 이거는 됐다. 그럼 요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또 도전하고, 고통 고난, 도전 실패 고통 고난, 도전 실패 고통 고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이 고통과 고난으로 꽉 차 있습니다. 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당연히 많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에 따른 성공과 행복, 이런 것들을 즐기면 도전을 못합니다. 도전은 실패가 확률상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즐기고, 고통과 고난에서 이제 성공하게 되면 성공했을 때 희열도 즐기긴 즐기는데, 메인은 당연히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가, 그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통과 고난을, 즉 실패, 고통, 고난, 요 세 개를 우리가 즐기지 못하면 안 돼요. 정주영 회장님 저서에 실현을 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좋은 내용이지만 그 회장님이 말한 실패랑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실패는 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람은 종래에는 성공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 이런 개념인데, 짧게 보면 항상 실패투성이죠. 종래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한다, 이 말이지만, 우리가 짧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실패로 쌓여있죠. 다 돌아보면 다 실패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제가 그 책에서 주정차 딱 하나 아쉬운 게 단속구간입니다. 있다면, 사람들에게서 실패라고 하는 이미지를 안 좋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다 읽어보지 않거든요. 그냥 제목만 얼추 보거든요. 예를 들면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래 청춘이니까 아프니까 우리가 보다듬어 줄게, 이 말이 아니라 이거 다 해라. 원래 아픈 거다. 원래 아픈 거 참아가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청춘이지.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다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어른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니들 잘못 아니야 이 얘기하는 갑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실현을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내용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를 뒤집고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종래에는 다 성공한다, 그러니까 실패는 없다, 이 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들은 다 읽어보지 않고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이야 그렇죠. 저도 어제 이제 또 공치로 나갔어요. 공치로 나갔는데 실패투성이죠. 엉망진창으로 쳤죠.
엉망진창으로 치고 나면 옆에 있는 선배들이 한마디 4명이서 같이 치니까 제가 못 치면 나머지 3명들이 달려들어서 저한테 한마디씩 합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다 들으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죠. 나중에 패닉 상태가 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안 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안 되고, 공은 어떻게든 안 맞고 막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상처투성이로 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필드에 나가면, 필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연습장에 나가면 생각이 많이 정리되고 의문점들이 몇 개로 추려집니다. 자, 이게 발전하기 위한 전 단계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내가 몇 가지의 의문점이 추려졌다. 이거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다 했어요. 이제 저는 레슨을 받으니까 골프 프로님한테 물어봅니다. 사부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러한 점이 궁금하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추려진 질문들은 대체로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전에 코치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던 내용일지라도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이제는 제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얘기하면 그쪽에서 답을 하면 제가 이제 그 답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팅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연습의 영역인 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실패는 삶의 과정인 거예요.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는 삶의 어떤 단계인 거고, 이거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회피하려고 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고여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리죠. 자, 이제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정신질환에 걸리는데, 그래도 뭐 부잣집에 태어나서 도전하지 않아도 그냥 살면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벌어준 돈으로 뭐 으쌰으쌰해서 먹고 살아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도전에서 오는 실패는 도전 안 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은 다가옵니다. 자기가 질환에 걸릴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 다가온 거잖아요. 그건 내가 도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자야. 근데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어. 눈에 들어와.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저 여자랑 잘 되고 싶어서 이렇게 대시를 하는 것도 도전이죠.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것들 안 하거나 뭐 대시를 했는데 까였다. 내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가온 고난들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망했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가온 고난이죠.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여론이 나한테 안 좋다. 뭐 어떻다. 부모님이 너 이제 나가 살아라. 너 이딴 식으로 계속 방구석에서 난 너 꼴 보기 싫어 나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특히 부잣집 아들들은 더 그렇죠. 뭐 아버님이야 사업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강인한 정신력으로 키웠는데 얘는 뭐 놀고 먹으려고만 한단 말이야. 안 된다. 나가라. 그럴 수 있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내 행동이 못마땅해서 이혼을 하자고 한다든지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패나 고난들은 도전하지 않으면 회피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고난이나 시련들은 우리가 회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오롯이 감내해야 되는 건데. 근데 평소에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고난이나 도전, 실패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삶의 과정이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며 긍정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삶에 녹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운명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남들한테도 일어나요. 너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들은 그걸 일일이 표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뿐 다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들은 다 일어난다. 근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정신질환이 많은 겁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도전하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힘든 거나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고난은 다가오잖아. 그런 거야 안 할 수 있다 쳐. 그래 뭐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할 수 있다 쳐. 근데 고난은 다가오거든요. 고난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운명이 나한테 점지해주는 그런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제 군주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수레바퀴 속에서 나한테 돌을 계속 던진다고 합니다. 돌을 던지는데 포르투나가 계속 운명에 돌을 던지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비르투스 미덕이라고 하죠. 강인함, 비르투스 이런 것들을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르투스가 있으면 우리가 포르투나가 던진 운명의 돌도 막아내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실패나 고난을 부정적인 것들로 인식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오거든요. 무조건 오거든요. 그렇지만 실패나 고난을 긍정적인 거, 도전해야 할 거, 압도해야 할 거, 이겨내야 할 거, 내 인생을 발전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떨 때는 고마울 때 솔직히 고마울 때는 없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 고난, 고맙다. 도전할 거, 해야지. 숙제인데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실패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다.